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만큼은 꼭 지키는 24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보내드리는 새해 첫 방송은 승무패 1회차 대상 경기들 가운데 챔피언십 매치업들로 이야기를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변함없는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첫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회차 1번 경기는 다니엘 발라드를 중심으로 한 삼선의 힘과 기량의 차이에서 그 압도적인 선더랜드의 승리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척할 생각입니다. 잭 클라크와 벨링엄은 선더랜드의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루크 오나이언과 드라이훔, 발라드에서부터 다니엘 리를 격려해서 잭이나 벨링엄까지 연결되는 공격 전개 과정은 순간적이고 간결하기 거지없습니다. 선더랜드의 잭 클라크는 스스로 만들어서 골메이드를 하는 반면에 프레스턴의 오스마지치는 에런 브라운과 드웨인 홈즈가 따라다니면서 떠먹여줘야 골을 박습니다. 챔피언십 24개 팀 중에서 최다 실점 3위에 프레스턴 노스엔더의 원정 경기에서 무엇을 기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못하면 선더랜드는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4연패 중인 블랙번 로브스지만 축구 기계 저모딕스의 가공할 득점포가 다시 장전된 주말이었었고, 아이슬란드 국대 시그루드손과 골신 저모딕스의 패싱 게임이 돌아온 블랙번 로브스입니다. 오른쪽에 도란만 좀 무릎 부상을 틀고 일어나 준다면 플레이오프 티켓의 한 장은 로버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그 확고한 생각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로드램의 꼴찌의 반란은 수요일 새벽 그 저모딕스에 의해서 진압될 것이고 블랙번이 블랙번하게 돌아오는 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4번 경기는 크리스토페르 클라이슨 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2연패를 찍고 있는 리저의 그 파르케 감독이 어떤 묘안을 들고 나올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 매치업입니다. 서버로 나온 달로우 키퍼는 2경기 연속 개망신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5점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밍엄 시티가 원정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실점이 팀 루틴인 만큼 리저는 좌측 최전방에 리터와 서머빌 그리고 요엘 피루의 트라이앵글 공격 편대가 철치부심하고 나서야 할 매치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즈메이카들이 던져놓은 해외 배당으로 유출을 해보면 포티나이너스 엔터프라이즈 구단주가 돈 보따리를 올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지스럽게라도 승리만큼은 가져갈 리저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경기는 세니디엥, 하디스네이크니, 마르코스 포르스, 에마누엘 라테라트 모두 없습니다. 정말 이와 잇몸이 빠지고 나니까 수비의 정석 2를 지필하면서 태평전술을 누리고 있는 미들스블로가 챔피언십 최소 실점 4위를 달리고 있는 수비의 메카 코번트리 시티와 맞짱을 뜹니다. 자, 최근 삼성 2패의 미들스블로는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이라서 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 2승 3무에 패하지 않는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코번트리 시티도 다음 27라운드 레스터 시티전에서 간만에 패배를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6라운드 미들즈 원정만큼은 지지 않을 것 같고, 자, 이럴 때 찍으라고 있는 게 무승부 구간입니다. 7번 경기는 슈마허 감독을 스토크시티로 보내고 2무 1패로 승리가 소원한 플리머스 아가일이지만 시전에서 7번의 승리를 모두 홈에서 올렸다는 건 라인업에 들고 날고의 문제도 필요 없고 팀 전술이 먹히든 읽히든 상관없고 플리머스 라인업들의 홈 경기력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와포드는 무엇보다 이스마일 감독의 들쭉날쭉한 그 전술에 신뢰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겨울 인생입니다. 원정에서 3연승을 넘어서 원정 4연승을 그것도 홈에서 23-24 시즌에 팀이 승리한 7번의 경기를 모두 홈에서 이루어 놓은 플리머스에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팀 전력은 와포드가 앞서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지만 플리머스는 주말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휘테크, 하디, 아자즈가 오랜만에 그 합을 맞추었습니다. 이 공격 3인방이 굉장한데 꼭 3명이 한꺼번에 잘한다기보다는 휘테크, 하디가 잘하면 아자즈가 좀 절고 또 휘테크, 아자즈가 하면 하디가 좀 절고 하디, 아자즈가 잘하면 휘테크가 절고 좀 이런 패턴이었는데 주말 사우스햄튼전에서는 휘테크, 하디, 아자즈가 오랜만에 합을 맞추면서 아주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결과 또한 스코어라는 결과와는 다르게 최고의 케미를 아마 보여주었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면서 스완지에서 플리머스로 둥지를 갈아탄 모건 휘테크의 발끝에서 반드시 골은 터질 것으로 전망을 해보고요. 와포드가 승리하기 위해선 다득점은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와 홈팀 승리의 구간 속에서 선택 장애를 느끼게 되는 7번 경기입니다. 기왕 틀리는 구간이라면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경기입니다.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하면서 3연승의 흐름을 타기도 했던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시프엔테스 감독의 그림은 좋았지만 포워드들의 그 학습 능력에서 벤치의 전술을 따라잡는 게 조금 벅차 보이는 시기에 도래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겨울 인생입니다. 직전 5경기에서 1득점으로 다시 시즌 초에 퀸즈파크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쿡 그리고 케네스 팔, 이 고군분투해주고 있는 삼선의 2명의 모습에서 반등의 희망을 그려보고 있는 시프엔테스 감독입니다. 이 쿡과 팔의 그 퍼포먼스는 퀸즈파크의 지금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무승부에서 0대 0이 유난히 많은 퀸즈파크지만 그 이면에는 이 스티브 쿡과 케네스 팔의 고군분투가 항상 뒷받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스완지 시티가 땅을 파고 있는 상황에서 웨일즈 팀의 남은 희망, 자, 카디프 시티 또한 플레이오프로 가는 긴 여정이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NG와 콜린스의 퍼포먼스가 안정적인 그 좌우 3선 덕분에 현실은 나쁘지 않지만 잘 싸우다가도 패하는 경기들 속에서 젖잘사가 보이지 않는 건 블루트 감독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카디프 시티입니다. 카디프는 NG와 콜린스 그 3선의 좌우죠. 그러니까 NG가 오른쪽이고 콜린스가 왼쪽이죠. 이쪽에서 모든 작전이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퍼포먼스 또한 카디프 시티에 머물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챔피언십의 저니맨 칼란 그랜트의 그 가파른 상승세를 저지하느냐 마느냐에서 결과판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각자가 있어야 할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비적인 26라운드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에런 램지가 돌아올 때까지만 버티면 에런과 그랜트 조합이 완성되면서 플레이오프 싸움에 본격적으로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 카디프 시티입니다. 시프엔테스 감독의 변화무쌍한 오더가 퀸즈파크를 강하게 거듭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카디프의 그 에롤 블루트 감독은 라인을 내리고 칼란 그랜트의 카운터 어택을 노릴 것이 아마 자명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자, 백라인의 완성도는 챔피언십에서 인정해주는 블루트의 카디프 시티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승부 구간 언저리에서 공놀이가 가능해 보이는 양 팀이지만 무승부는 서로가 챔피언십에서 공생할 수 있는 윈인 방식은 아닙니다. 자, 굳이 승패를 갈라야 하는 선택이라면 카디프 시티를 초이스하고 싶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구간은 아닙니다. 10번 경기는 직전 커번트리 원정에서 리암 클랜의 그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이 터지면서 앨런 시안 감독의 부임후 성적을 2승 2무 2패, 2번의 승리, 2번의 무승부, 2번의 패배로 균형을 맞춰준 스완지 선수들의 사기도 무시할 수 없고요. 주말 홈경기에서 5년 만에 리저를 잡아내는 쾌거를 만들어내면서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웨스트 브롬위치 알비온 선수들의 사기 또한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5년 만에 리저를 잡아냈듯이 또 5년 만에 스완지 원정 승리라는 연속되는 기적을 꿈꾸는 브롬위치 알비온은 7라운드 와포드 원정 무승부 이후에 가졌던 6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과 패, 또 그리고 승과 패, 그 다음에 또 승과 패, 승패라는 퐁당퐁당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연패도 연승도 없는 알싸한 원정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리저전을 그 화면에서 지켜보셨던 독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워낙 스피디한 리즈를 상대로 거둔 승리라서 좀 체력적인 소모도 많았던 브로미치 알비온의 25라운드였고요. 웨일즈 원정으로 이어지는 26라운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알비온의 승리는 지어보겠습니다. 승리와 무승부 사이에서 좀 더 고민해 볼 생각이고요. 같은 웨일즈 팀 카디프 시티와 동반해서 무승부를 거둔다는 결과는 배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이길 때는 또 같이 이기고 질 때는 같이 지다가, 근데 무승부가 같이 나왔던 그 라운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카디프 시티와 그리고 스완지 시티를 이렇게 무음으로 이렇게 함께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카디프 시티는 무와 패 중에서 제가 초이스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스완지 시티를, 그러니까 두 경기를 무무 조합은 뺄 생각입니다. 자, 같은 웨일즈 팀 카디프 시티와 스완지 시티 무승부는 배제하는 선에서 스스로 타협을 볼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초기 픽은 카디프 시티 승리 그리고 스완지 무승부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카디프 시티가 무승부라면 스완지 시티는 승리와 패배 중에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초이스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데니렐 감독의 실험적인 전술이 셰필드 웬즈데이를 바꿔놓고 있는 건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데니렐 감독이 그 독일 국대에서 보조 코치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술을 공부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셰필드 웬즈데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니렐 감독의 그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전술은 상당히 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 탈꼴찌라는 그 명제보다는 탈강등이라는 명제가 더 아마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차피 탈강등권하고 점수 차이도 얼마 나지 않죠. 승점 차이도 얼마 남지 않고, 현재 셰필드 웬즈데이를 보면은 정말 그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선수들의 얼굴에서도 정말 축구를 즐기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라리거로 치면 그라나다 같은 느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상식적인 분석으로는 맞히기 힘든 웬즈데이고요. 주말 프레스턴 노스엔드 원정 승리라는 훈장을 얻은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 26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웬즈데이가 이해하기 힘든 팀이라는 건 12월이 그 부상으로 이탈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음에도 4승 3패라는 호성적을 챙겼다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얘들을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데니렐 감독이 웬즈데이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심어주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탈강등의 희망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긴 하지만 지난 주말 원정에서 중앙 미들의 게임 메이크이자 그 팀 내 평점 1위죠. 윌보크스가 햄스트링으로 가셨습니다. 윌보크스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셰필드 웬즈데이에서는 그 중원의 가운데에 있는 선수인데요. 이렇게 그 양날개 쪽으로 볼을 갈라쳐주는 척하면서 자신이 몰고 들어가서 중앙 스트라이커에게 이렇게 킬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몇몇 장면들에서 그 축구 지능이라고 하죠. 이게 상당한 선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 윌보크스가 햄스트링으로 지난 주말 가셨습니다. 자, 서버로, 그러니까 보커스의 서버로 대체되었던 바이어스는 곧바로 퇴장으로 또 가셨습니다. 자, 24라운드에선 삼선 중앙의 반보 디아비도 퇴장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데니렐 감독은 또 어떤 마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이제야말로 중동 축구가 소환되어야 할 시점에 웬즈데이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비다세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헐시티의 원정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헐 소리가 절로 나오는 헐시티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1회차 승무패에 편성된 챔피언십 경기들로 독자님들과 함께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라리가 경기와 미방되었던 챔피언십 경기들의 분석은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점심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방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겨울 인생은 아침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